네, 안녕하세요. 국제와인 아카데미 필릭스 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023년 생초보 와인 강좌 13번째 제 13강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 보시면은 교환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은 보르도와 그라브 지역, 그리고 페삭 레오낭, 그리고 소텔은 바르사. 오늘 들어가는 나가는 내용이고요. 먼저 첫 번째 그라브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14페이지입니다. 그라브, 페삭 레오낭. 먼저 그라브는 앙트르 데메르 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라브는 자갈이라는 의미이고 실제로 자갈과 그리고 점토, 모래가 혼합되어 있는 토양입니다. AOC는 그라브 그리고 그라브 시페리올에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요. 주요 품종은 까버네 소비뇽과 그리고 메를로, 이 두 가지 품종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브 지역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흙냄새, 물에 젖은 축축한 흙냄새 또는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찰흙 또는 뭐 그레이라고 그러나요? 요즘 아이들 이제 갖고 노는 그 찰흙으로 뭐 이렇게 만드는 소품들 있죠. 거기서 올라오는 흙냄새가 아주 강하게 납니다. 그리고 이 그라브 지역에는 가롱강이라고 하는 지롱도강이 지루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화이트 와인을 생산을 합니다. 보르도 레드와인 품종 그러면 다들 잘 아세요. 까버네 소비뇽, 메를로, 까버네 프랑, 하나 더 뿌띠베르도. 그런데 화이트 와인 품종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화이트 품종은 소비뇽 블랑, 그리고 미스카데, 그리고 하나가 세미용입니다. 세미용. 마찬가지로 가롱광 지역에서는 소비뇽 블랑과 세미용을 사용해서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샤블리와 약간 비슷한 게 세미용처럼 질감이 강한 화이트 품종들은 종종 오크통에 넣어서 숙성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오크 숙성 기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대부분 12개월 이내 오크 숙성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와인의 비율은 그라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와인의 비율이 4분의 1 정도인데 근데 이마저도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북부와 동부, 즉 그라브 북동부와 그리고 북부는 앙트르 데메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은 퇴적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유물이 퇴적된 우리나라 김해 삼각주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롱강과 도르도뉴강, 지롱두강의 지루가 되겠죠. 이 조그만 두 강 바로 한 가운데 쐐기처럼 딱 박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의 토양이 퇴적질이다 보니 거의 생떼밀룡 지역과 비슷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생떼밀룡 지역의 토양은 모래와 점토가 혼합된 석회질 토양이다 보니 메를로가 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죠. 실제로도 앙트르 데메르 지역에서는 이 메를로 품종을 이용해서 많이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생떼밀룡 쪽의 와인하고 거의 스타일이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메를로를 100% 수작업으로 양조해서 만든 차고 와인 또는 가라지 와인,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고 와인, 지롤라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와인이 바로 앙트르 데메르 지역의 메를로를 주력 품종으로 하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앙트르 데메르 지역에서는 달콤한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과 드라이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을 같이 생산하는데 달콤한 지역의 화이트 와인은 카디약 또는 루피약이라고 하는 포도원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라벨에도 카디약과 그리고 루피약이 그대로 표기가 됩니다. 참고로 앙트르 데메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스위트 와인들은 카디약과 그리고 루피약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 드라이 스타일의 일반 화이트 와인은 일반 보르도 AOC 또는 앙트르 데메르 AOC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삭 레오낭 지역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삭 레오낭 지역은 그라브 북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987년에 독립적인 AOC를 취득한 곳입니다. 이 페삭 레오낭 지역은 아주 유명한 스타크 와인 하나 있죠. 그랑크루 1등급 5대장 중 하나인 바로 샤또 오브리옹이 있는 곳입니다. 이 페삭 레오낭 지역은 14세기부터 와인 수출을 시작을 했고요. 유명한 아비뇽 유수 사건 때 교황이 되었던 클레멘스 5세가
대주교 시절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은 장소가 바로 이곳 페삭 레오낭이고, 이곳에 바로 샤또의 이름이 파프 클레망입니다. 자, 그리고 페삭 레오낭의 서쪽은 큰 오크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랑드 숲인데, 바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오크통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두 가지 오크통 산지를 꼽으라면은 프랑스의 보르도의 리무젠과 그리고 랑드 숲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페삭 레오낭의 스타크 바인 샤또 오브리온과 더불어서, 물론 그 명성에는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세컨 정도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두 곳이 있는데, 바로 라미송 오브리온과 그리고 레카름 오브리온, 이 두 곳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테른 바르삭입니다. 자, 소테른 바르삭은 사실 라벨 구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소테른 또는 바르삭 둘 다 스위트 와인을 생산하는 곳인데, 이곳은 1855년 프리미에 크리 슈페리오레 그리고 프리미에 크리 그리고 세컨 크리 이렇게 분류가 되지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프리미에 크리는 그 유명한 샤또 디캠, 그리고 일반 정정할게요. 프리미에 크리 슈페리오는 그 유명한 샤또 디캠이 한 곳, 그리고 프리미에 크리는 교환에 있는 것처럼 11곳, 그리고 세컨 크리는 14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소테른에는 아주 유명한 강이 하나 있죠. 바로 시롱강입니다. 가롱강과 도르도뉴강. 자, 똑같이 메이독 중앙을 흐르고 있는 지롱두강이 주류였다면, 이 시롱강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강의 물줄기가 모여 있는 소테른은 아주 작은 강인데,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소테른의 저녁의 광경은 시롱강 전체가 안개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축축한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곰팡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곰팡이가 발생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포도는 안에는 잘 익은 포도액만 그대로 남아있고, 바깥으로는 곰팡이 막이 들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농축된 액이 바깥으로 어때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낮에 안개가 걷히면서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서 그 안에 압축된 농축액만 남아있는 포도알만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핸드피킹을 해서 만드는 게 바로 샤또 디캠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와인들을 사람들은 귀부 와인, 즉 귀하게 썩었다는 의미의 귀부 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귀부 와인에 전염된 포도들을 바로 보트리티스 시네리아 포도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곰팡이 이름이 바로 보트리티스 시네리아입니다. 그리고 소테른 바르삭 지역에서 주로 보트리티스 시네리아 품종에 간염시키는 품종이 세미용과 그리고 소비뇽 블랑 그리고 미스카델,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테른 바르삭 지역은 곰팡이에 전염된 포도들을 일일이 핸드피킹을 하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한 번에 다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11월 달까지 약 8번에서 많게는 9번에 걸쳐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만큼 눈으로 확인을 해가면서 잘 곰팡이가 오염된 보트리스 시네리아에 잘 전이가 된 포도알만 골라서 핸드피킹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곳의 생산량은 너무나 작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약 33만 평 규모에서 단 1000병 정도밖에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햇볕에 노출이 되면서 그 안에 달콤한 농축액은 남아있지만은 그만큼 수분이 증발했기 때문에 포도알의 밀도가 어떨까요? 낮아지면서 그만큼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작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리미에 슈페리오린 샤또 디캠은 10년 이상 장기 숙성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하고 그리고 아주 달콤한 원액, 즉 귀족의 와인이라 귀족의 와인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달콤하면서 향긋한 향과 그리고 모든 디저트 와인들의 황제라고 칭송을 받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환의 15페이지 보시면은 거라지 와인 또는 아까 제가 말했던 차고 와인, 미국에서는 컬트 와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포도 재배나 양조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소량으로만 생산하는 와인, 즉 차고 와인 또는 거라지 와인, 미국에선 컬트 와인이라고 품질하죠. 그만큼 소량 생산하며 그리고
품질이 아주 높고 가격이 아주 비싼 와인이 되겠죠. 미국의 대표적인 컬트 와인으로는 다들 다 아시다시피 할란 이스테이트 또는 스크리밍 이글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 중간에 이제 거라지 와인 밑에 보시면은 INA요. 말 그대로 프랑스 국립 원산지 명칭 및 그리고 품질위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참고로 1935년부터 관리를 시작했고요. AOC부터 가장 낮은 VDT 등급까지 라벨에 의무적으로 병의 용량과 그리고 알코올 도수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미정 부테이 오 샤토 라벨에 많이 쓰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해당 샤토에서 A to G 즉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를 재배, 양조 그리고 병입까지 하는 모든 과정을 했다는 의미가 바로 미정 부테이 오 샤토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박스표로 넣어놨죠. 보르도 지역 와인 산지와 생산 와인의 종류. 자, 메독, 오메독, 레드와인 생산하시는 거 말씀드렸죠. 까버네 세비뇽, 메를로, 그리고 뿌띠베르도, 그리고 까버네 프랑. 자, 폼으로는 어떤가요? 메를로와 그리고 까버네 프랑. 생떼밀뇽은 마찬가지로 메를로와 까버네 프랑. 자, 그라브 지역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소테른 지역도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강조를 해드린다면은 보르도 레드 품종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화이트 품종은 다들 기억을 못 하시는데 세 가지 품종입니다. 소비뇽 블랑, 그리고 미스카델, 그리고 세미뇽.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4강에서는 제가 이제 드디어 부르고뉴 지역에 들어갈 거고요. 혹시라도 교환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확인 후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카페 와인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모든 와인에 대한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켈릭스 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